예,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의원실 라이브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매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손화정 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후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초면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 아시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선배님이시고 같은 의원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죠? 네. 예. 아유, 그 당시에도 워낙 감각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했는데 예. 너무 잘하셔서 아, 제가 예. 끝장 이 멘트를 뉴스. 선배님께. 네, 근데 일단 사실 그래서 모신 건 아니고, 네. 영종구에서 이렇게 예비 후보가 나왔는데, 또 이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님과 꽤나 깊은 인연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해서,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어렵게 바쁘신 중이시잖아요. 근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깊은 인연을 맺으셨고요. 네. 그쵸? 그 이전서부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할 때부터 20대 대선. 네네. 그때부터 이제 경선 준비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20대 대선 때는 캠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도 그 경선 캠프에서는 이제 여성본부 상황실 실무를 맡았었고, 그리고 그 본선 때는 조직본부 기획팀장을 맡았습니다. 네. 20대 대선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정말 그쵸? 어려웠죠. 네. 기억나시죠? 그때 그럼요. 뭐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그때 당시는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과의 에피소드보다 정말 전국에서 우리 당내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가진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하신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특히 저는 이제 여성본부여서 여성 우리 활동가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하나 모아주는 선거인단들 전국으로 제가 받으러 다니고 그것들 또 정리해서 또 선거인단 투표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새벽 3시 이전에는 제가 퇴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 2-3시간 자고 다시 또 하고. 근데 그때도 전국에서 정말 간절하신 그런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제가 정말 그때도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되지 않아서 이상한 대통령 올라온 다음에 네. 계엄이 있었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갖은 고난과 고초와 위기를 겪은 후에 네.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거고 네. 거기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인수위도 없이 예. 그 정권 초기에 출범하는 그 행정관은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정 운영을 갖다 우리 또 대통령님은 우리 당장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국정 운영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권 초기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매 순간 긴장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또 일을 잘해 주시고 바로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 있는 정치 해 주셔가지고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보자 했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청와대 들어가면 네. 거의 휴일 없고 밤낮 없다고 새벽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막 텔레그램 보낸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저희는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죠. 예. 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권 초기 지금 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세가 어디 있느냐. 잠잘 새가 어딨냐, 주말이 어딨냐, 늘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거창한 계획 세우고 그런 거보다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일 빨리빨리 해라. 당장 해라. 늘 말씀하시죠. 네. 예.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청와대 계셨다가 지금 이제 뭐 선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나오셨던 분들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편하다고 청와대 있을 때 사실 선거도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은 청와대 있으면 막 네. 대통령 맨날 보고 막 이러는 건가요?
잘 아니요, 몰라서. 매일 보지는 않죠. 아. 이게 다 또 저마다 맡은 부서들이 있고 그 관련된 이제 일을 할 때만 뵀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잖아요. 새벽에 5시 출근해서. 새벽에 5시 출근합니까? 네, 매일 5시 출근합니다. 휴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핸드폰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은 가까이 오셨구나. 그런 거죠. 가까이 오시면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요? 네,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네. 그거는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뭐 정치를 시작한 것은 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 아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그 예.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처음에 이제 대선 나오셨을 때 그때는 자원봉사로 노사모라고 하죠. 그때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그러던 중에 탄핵이 됐어요. 그때도 지금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던 그 시기하고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 그때도 우리 당내에 기득권들의 어떤 핍박 그런 분들이 해서 탄핵이 됐잖아요. 예.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런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당내의 기득권들이 저쪽하고 야합해서 이렇게 탄핵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직접 참여해서 지키고 저도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제 경선에서부터 돕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또 이제 모두의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더불어 잘 살려면 또 기존에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또 주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정말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게 정말 깊이 공감하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는 변화를 느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지지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후보님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어요. 네, 그쵸? 그렇죠. 울컥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의원들이 네. 나와서 거의 이제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렇죠. 이제 그랬던 장면도 끌려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니까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그 장면이랑 오버랩 되시는구나. 네, 예. 그때 정말 여의도 아스팔트에서 정말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저도 그때 기억이 거기 나네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의도 네. 그 국회 앞에서 그렇죠. 다 같이 울었죠. 네,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비슷한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모두 다 인연이 이렇게 깊은 인물이 많지는 않은데 네. 우리 후보님은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단순히 그 사적인 인연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목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깊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과제 그리고 그런 우리 행정을 영종에서 효능감 있는 그런 행정, 그런 정치로 제가 영종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 위주로 인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맥이나 뭐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만 픽업해주고 이게 일 시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일하다 오셨다고 하면 일단 일 잘러라는 거는 뭐 증명이 된 셈이다. 자, 올해 7월 1일에 네.
영종구라는 이름이 저는 좀 새로웠는데, 네. 아,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천시 중구였는데, 이게 영종구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영종구청장의 초대구청장을 뽑는 선거네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선거 운동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정말 방치된 행정, 그리고 합리적인 민원을 내도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 그런 그랬대요.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런 부분들을 하소연을 하시면서 이번에 7월 1일에 영종구가 새로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정말 높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 뽑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이제 길을 가는데 중학생 아이들 한 7, 8명을 만났어요. 근데 손하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알아보네요. 유명 인사 되셨네요. 근데 제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밤이라 좀 그 정말요? 위에 코트를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알아봐서 나 알아? 어떻게 알아봤지? 막 이렇게 저도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그만큼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다니셨다는 거네. 네, 그죠?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학생들이 이제 정말 맞냐고 신기해하길래 제가 이제 위에 코트를 벗어서 보여주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면 자기들 학교 끝나고 하교할 때 버스가 너무 없다. 오, 그 민원. 버스, 바로 이 버스 좀 늘려줄 수 있냐. 그리고 또 자기들이 마음껏 가서 좀 운동할 수 있는 그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예.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민원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하교 버스 증차하는 것은 이미 공약으로 해놨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약에 들어가 있다. 이미 공약에 있습니까? 네, 이미 발표된 예.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재명처럼 일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덕담도 해주는 그런 예.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좌관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제 청와대에서도 일한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시고, 네. 사실 구청장이 그냥 그 직만 갖는 게 아니고요. 도시 하나를 새로 짓는 거나 다름없어요. 영종구도 새로 이제 독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도시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을 어떻게 해야 이게 실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서 믿음이 갑니다. 예. 제가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이런 말들을 이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재명식 실용 행정과 국정 경험을 영종에 어떻게 녹여낼지, 도시 설계사가 돼서 이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남겨두셨던데. 네. 예. 이번에 영종구가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계속되던 구청을 운영하는 그런 관리자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예산, 그리고 조직,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그 구조를 새로 설계해서 실행할 그런 설계자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 주신 청와대하고 국회 경험 이전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런 트리플 행정 경험이라고 제가 하는데, 지금 여기는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자고우면하면 그런 행정의 공백이 바로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느끼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실용행정, 체감행정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종의 미래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그런 설계자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지방의회, 국회, 청와대 그 경험을 다 거치면서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지방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다 다르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또 다르고, 또 있고. 절차가 다르고, 네.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 정부의 각 기관들과 어떻게 하는지, 정부 부처와. 네. 요게 다 다른데 이걸 다 경험한 후보를 찾기가 참 힘든데, 손아정 후보는 그런 후보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 영종구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민주당에서 좀 나오시더라고요. 도전장을 네, 네. 내미셨는데 다들 보니까 다들 훌륭하십니다. 네, 보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손화정은 이런 면에서 다르다. 차별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렇게 초기에 정권 초기에 이렇게 일할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증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영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당의 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쪽 활동을 하면서 그 저희 영종에 필요한 항공 MRO 산업이라든지 예. AI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특히 또 필요합니다. 미래형 자족 도시가 되려면 산단 유치하고 하려면 무조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업적인 그런 공부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저는 지방 행정을 또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공백 없이 혼란 없이 바로 우리 영종의 행정을 준비할 그리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취임하는 즉시 바로 실행할 로드맵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취임 100일 안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천 영종구를 위한 공약이 매우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고 네네. 그 디테일한 공약 그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까지 네. 짜놓으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산까지 다 필요한 예산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성남시장 하실 때도 보여주셨듯이 예산이 많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도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부실 공사 없도록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런 행정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영종에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종합병원입니다. 예,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 60대 여성분이 영종에서 테니스를 치시다가 갑자기 응급 이송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영종구 안에 그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송되는 도중에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 싶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예. 우리 영종에는 전국에서도 이 MZ세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늘고 있고 또 특히나 그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밤에 아이들이 아프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그 단순히 영종구 의료 소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종에는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연간 8천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카오라고 하죠.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따르면은 어떤 이런 대형 재난을 발생하거나 또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도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에 그리고 우리 영종구는 또 이 대교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리 아이카오 규정도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영종에 살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의 심정에서도 응급실 종합병원 유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예. 그것은 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지금 실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달빛 어린이 병원 이런 심야에 운영할 수 있는 병원 약국이라도 취임하는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와. 네. 후보님 왜 이렇게 영종구에 대한 현안을 꿰고 계세요? 그럼 예. 당연히 영종을 맡아서 살림을 맡아서 운영할 구청장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마지막으로 네. 영종구의 미래를 설계할 손화정 예비 후보가 영종 구민들에게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영종이 7월 1일 날이면 새로 영종과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자고 오면 우왕좌왕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불편을 언제까지 참으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준비해서 취임 당일부터 실현하고 취임 100일 내에 주민들이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영종구청장이 되려면 그동안의 지방행정의 관리자로서는 부족하고 우리 영종의 지금 당장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일꾼으로 보증해 주신 저 손아정을 영종에서 이재명식 체감행정, 실용행정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평소에 굉장히 따뜻한 선배님이신데 네.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 물 드시더니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오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십니다. 예,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후보.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오른쪽 상단 자막에 손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 후보입니다. 요거 혹시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구두로 오타를 바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아정 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